인천은 좋은 도시예요. 그렇죠. 모두가 열심히 살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22살 때 여자친구 처음 만나셨죠? 처음 근데 그게 사귀었는데 친구 전 여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마. 원래는 누구 때문에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계속 버리지 못했는데 나는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온전하게 저로서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 진짜 자존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경험을 했죠. Drumroll please. We have CARTHEGARDEN 카더가드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광고 보고 가시죠. 저는 LMC가 좋은 게 네네. 이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쿨한 요소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거 완전 SPNS TV 아닙니까? 예, 요거 지금 보시면은 네네. 지구본 로고가 저희 SPNS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LMC 이번 FW 2호 시즌 한번 보러 가시죠. 전반적으로 그 후디류랑 아우터류가 잘 나왔는데 저는 이제 FW니까 패딩이 또 이게 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패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신사가 2025 FW 시즌을 맞아가지고 LMC 제품을 30% 발매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네네. 프리 기브웨이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미쳤네요. 그래서 고정 댓글 혹은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가 입고 있는 아우터 제품 5개 프리 기브웨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럼 이제 다시 카드가든으로 돌아가시죠. 지금 술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게 그 네. 일말에 그 위화감이 없는 프로그램 같아서 내일 뭐 있지 않아라고 어제 같이 술 마시던 친구도 얘기했는데 아 내일 그거 하러 가야 돼. 그 오메가가 하는 거. 아 그럼 마셔도 되겠네. 무게감이 아예 없었던. 심지어 마시면서 하는 방송이어가지고 전혀 실제로 저는 그리고 여기 와서 놀란 게 저는 두 분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작진이 두 분이 계셨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네. 아니, 은근 하이 한 프로덕션이에요. 분은 외국인이고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뽀짝뽀짝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작진 분들이 계셨네요. 네. 은근 대형 스케줄. 맞아 로 프로덕션 밸류의 달인이죠. 저희.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것 빼고는 네, 대부분 카더 정원에 나오는 게스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생각보다 제작진이 저희가 4명인데 생각보다 제작진이 많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다고들 하셔가지고 주로 작가분들이 많나요? PD들 작가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김종국 님이 그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진이. 좋네요. 혼자? 근데 아니 한 명. 그 찍어주는 분 한 명이랑 김종국 한 명 이렇게 했는데 구독자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김종국님. 네, 근데 이게 뭐 제작진 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안 중요하죠. 네.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좀 내가 보기엔 덜 있어야 더 로우하게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구나. 네네네. 아니 그 은근 하이테크 아닌가요? 아니 중요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 할 게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하시니까. 손 좀 풀라고. 그럼 뭐 저희 주제로 가시죠. 네, 오늘 주제 부평 출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평 출신의 형 카더가드님 모셨는데, 네, 우리가 좀 인천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저희가 최근에 그 디컨터님이라고. 네, 신동 봤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분이 지금 그 인천 주안역에 거주하고 주안 있다는. 길방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엄청 바이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뭔가 인천, 부평 요쪽이 어떠한 큰 핫 버튼이다라는 인지를 했거든요. 뜨겁지. 뭔가 뜨거운. 어째서 그게 핫 버튼이라고 느끼셨어요? 이제 다들 이제 댓글창이 뜨겁더라고. 인천 이제 뭐 마계 도시 뭐 이거에 대한 관련 그 오피니언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조금 실제 그분은 또 인천 출신은 아니셔가지고 부평 출신이 또 오늘 오신다고 해서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석 씨가 저한테 전화를 먼저 주셔가지고 몇 개 이제 인천 얘기를 물어보길래 저는 정확히 대답드린 게 나는 저는 이제 부계동 출신인데 부계고등학교 나왔고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못 나가는 편이어서 실제로 대시간에 제가 빙교하는 편? 이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 마계라고 생각하는 곳은 좀 동네가 따로 있다. 은봉군고라든지 그 제가 디스코드 이미지 있는데 그거 좀 틀어주실래요? 이게 근데 오줌이 나오긴 한두 방울씩 나오긴 이때가 하더라고요. 08년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거 내 정당인데 저거 은갈치 정당? 나 언론과 의견할 때 찍는 건데? 저는 저런 분들이
만약에 제 생활 반경이 있었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근데 시내 나가서 놀고 이러면 좀 이제 저런 무리들이 있지 않나요? 전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갔다니까요. 그냥 저런 분들이 계시면 이쪽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어도 이쪽으로. 근데 이게 그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이 일진 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래방 갈 때 이제 저랑 같이 가서 그치. 뭐 되게 진짜 되게 성시경 좀 대단하네. 불러봐. 저기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동네가 조금 다르긴 세긴 하다, 하더라도 진짜. 그 문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좀 동경하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뭐 이제 위대한, 친구 위대한. 위대한 이런 느낌이라면 인천에서는 분명히 뭐 성명준 네. 이런 분들을 좀 이제 동경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잡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고등학생 때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때는 실제로 어떤 진실을 마주했기보다는 그 소문이 소문을 낳고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이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랬대. 그래서 진짜로? 좆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저분을 뵐 기회도 없었죠. 저는 이제 근데 그런 문화는 있어요. 약간 가오 잡는다 그러죠. 약간 이제 저희 학교에도 가오 잡고 다니는 애들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실제로 그 뭐라 그러냐 지은 지 얼마 안 된 학교 신생학교였기 때문에 또 되게 그리고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약간 그런 학교였어요. 잘 나가는 학교. 뭐 공고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네. 아까 둘 다 인문계인데 이쪽에 조금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저희 학교는 제가 그때 이제 스쿠터를 좀 탔었었는데 CTAS 뭐. 주차하다가 그 학교 형들 만나면 박살나요 그냥.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를 빌려달래요. 렌탈 좀 해줘. 그리고 3일 동안 찾을 수 없어요. 뭐 그런 것 좀 저는 아주 근데 야만의 시대긴 했죠. 그때가 그니까, 약간 그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또 어떨지가 좀 지금은 지금 제가 저 학교를 제 모교를 갔었는데 음. 지금 아예 다른 학교가 됐더라고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로 아주 잘 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형이 근데 그 사실 좀 좋은 학교에 속하는 편 아니었나요? 형이 다녔을 때도 약간 좀 착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냥 착한 친구들은 맞았어요. 왜냐면은 약간 거친 분위기는 많이 없었고 학교 안에서 사실 상당히 그냥 무난무난하게. 근데 이게 그 비교 상대가 운봉공고여서 그렇지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뭔가 다른 학생들 갔으면은 여기도 빡셌다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안 가봐서 아니야. 모르지만. 여기는 진짜 따뜻한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요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운봉 고등학교 있고 거기는 이제 코리안 그냥 수질환이죠. 아예 하드한 러프한 요게 있고 트리클 다운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카더가든 형님이 다녔던 학교에는 이제 싸우는 건 아니어도 좀 갈구는 문화는 좀 많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야지 준다고 그러죠. 야지. 야지야. 야지는 있었죠. 나옵니다. 네. 야지. 야지는 있었죠. 음. 뭐 한 학년 위에 형님들이 뭐 야지 주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주나요? 뭘 보냐고 그랬어. 내가 안 봤는데 뭘 봐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저도 가오를 잡아야 되니까 안 봤는데요. 오. 아, 무게가 따뜻한 학교긴 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이게 허용이 된다는 거는 좋은 학교인 거야. 그러니까. 소통을 했잖아. 그 형님이랑. 한 학년 선배랑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치. 굉장히 수평적인 좀. 그렇지. 다른 학교는 느낌인데. 그게 아예 안 됐겠지. 뭐 빵 셔틀 뭐 이런 것도 좀 많아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형은 좀 학교에서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위치였나요? 포지션이죠. 네. 어, 그 피라미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이었어 나는. 아 조금 그때 살집이 있으셨군요. 나 완전 뚱뚱했고 난 급식을 2판을 먹어가지고 약간 여자애들이 좀 극혐하는. 약간 딴 냄새 난다 이런. 실제로 나는 여자애 한 명이 모카빵을 매점에서 사서 나왔는데 내가 한 입만 하고 반을 먹어서 여자애가 울었어. 그래, 울 것까지는 없는데. 왜냐면 그 친구는 너무 싫은 거지. 이제 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도 싫었는데 더럽혀지니까. 절반을 아 먹었어. 그리고 원래 좀 많이 막 약간 쿰척쿰척으로 약간 조금 이제 이미징이 돼 있는데 모카까지 그렇지. 반으로 먹어서. 모카가 그리고 또 크림이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있단 말이야. 아. 그 부분을 내가 조졌기 때문에 크림 많은 부분을 그 공략까지. 친구는 아주 열받았을 거야. 지금도 가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카더가든 형님 보면은 성공한 뭐 아티스트, 유튜버 그쵸, 이렇게 그쵸. 보지만은 사실 인천이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뭐 아니, 경제 수준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이제 공장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때 직업이 어머님 아버님 직업이 다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었고 저는 초중학교는 서구를
서구라고 인천 서구 부천 쪽 아닌가요, 서구는? 아니 오히려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공장지대가 있는 아 공항 쪽. 네, 그 GM대우 옛날에 있었던 그쪽인데 실제로 좀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맨체스터처럼 약간 실제로 제가 한국의 맨체스터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제가 살던 동네를 그래서 실제로 공장 노동자분들이 많았고 제가 살던 동네는 그 자연스럽게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비행의 이유를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서구라는 동네 때 제가 진짜 삥을 제일 많이 느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애들한테. 왜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일을 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애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고 그때 기억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많았어요.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나를 맡겨놓는다든지 예전엔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 가게에 엄마 아빠가 돈을 내놓고 나를 거기에 맡겨놓으면은 내가 그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네 자체가 좀 어려운 동네. 제가 체감했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모두가 조금 일하느라 바쁜. 그야말로 먹고 살기 바쁜 동네다. 허슬에 확실히 그 근원이 있네. 그래서 그 카도가님도 어렸을 때 뭐 다양한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시면서 자라셨다고. 제가 노동을 한 이유는 단순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일할 때 선택지가 좁아져요. 몸을 쓰는 것밖에 없어져서. 그리고 근데 인천이 필라델피아랑 자매 도시네. 근데 필라델피아도 그래요? 노동 도시 아니야? 그런가? 조금은 인천이나 필라델피아 인천? 항구 쪽이어서. 항구. 그 다 그 네 도시들이 다 특징이 공통적으로 좀 러프한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항구가 오사카도 빡세요. 그렇고 예. 맨체스터 그렇고 좀 레이브, 언더그라운드 레이브. 뭐 근데 그런 게 있죠. 그런 도시들에서 제가 봤을 땐 좀 문화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이게 뭔가 막 공부할 생각이 없고 다들 뭐 좀 힘들고 이러니까 좀 예체능 쪽으로 많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기도 하고. 준호 씨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형성되기까지 저는 그 약간 그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제로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괜히 거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뭐라고 얘네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삶이 바쁘면 삶이 되게 거칠고 바쁘면 아무것도 신경 못 쓰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사랑하는 집으로 와도 자녀가 있어도 자기가 육체가 너무 힘들면 실제로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너무 빡센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그 동네가 그런 친구들이 저는 많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좀 거칠고 이 친구도 사실 생각해보면 14살 15살 애들인데 거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야. 사랑을 못 받아서요. 맞아. 그게 사실은 그 영국 오아시스도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왜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아? 사랑을 못 받아서야. 그래서 나는 노 얘기하려고 이제는 자기 애 낳고 나서는 자기 이제 남 욕 안 한다고. 근데 뭐 트위터에 뭐 칭총 이런 거 올렸 그거는 리암이야. 그건 리암이야? 리암 그 아저씨는 정신 못 차려 죽을 때까지. 오케이. 아이가 없어서 그래. 근데 어쨌든 그 사랑을 못 받아서라는 게 저는 중요한 그 키워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약간 실제 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를 탓할 게 아니라 나도 가끔 인생이 너무 빡세면 모두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인천에 그 아마 인천뿐만 아닐 거예요. 그쵸. 인천이 유독 그런 게 더 부각이 된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인천은 약간 마음 아픈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근데 이혼하게 되는 과정도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빡세 이들의 삶이. 진짜 빡세. 돈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요새 생각해보면 이제 바로 너가 준비한 거 있잖아. 제가 준비한 거 그 하나 있거든요. 그 보배드림 요거 네. 제대로 된 일자리 가지고 온 사람들 서울로 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을 떠난 사람들이 인천으로. 요 분이 근데 여야 수도권 그 판세를 분석하시는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정도 갑니다. 근데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지면은 그 저기 그 저기 뭐야? 저는 이제 인천에. 어떠한 특정 정당에 대한 옹호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특정 결과 데이터를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갖춰야 될 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 저분 처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장만 입었지.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혼돈쇼급으로. 뭐 이상한 얘기를 하셨네 저분. 네. 근데 네. 저런 사람 저런 식의 어떤 밈이 됐고 이제 인천에 대한 밈이 많아져.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었다 이거죠. 실제로 저는 거기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모든 어떤 그런 범법 행위라든지 뭐 안 좋은 일이 다 정당한 애는 없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동네였다. 제가 근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또 아니에요. 인천도 전부 다 재개발이 다 됐고 이제 송도 뭐 이런데. 예. 송도는 옛날부터 잘 사는 동네였고 음. 초등학교 때 살았던 서구 이런 데도 완전 주택가 이런 데도 다 싹 다 이제 아파트로 바뀌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수준은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인천에 거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그들의 삶 안에서 약간 비롯된 어떤 그런 아픔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빡세니까. 그거는 반성 좀 해야겠는데? 아 분당 정자동에서 그 분당 출신이에요? 예. 분당 저막 죄인이야? 개토라고 죄인. 저희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대리석에서 살았으면서 항상 이렇게 좀 개토인 척 하더라고. 자기 근데 좀- 준호 씨도 살짝 조금 엘리트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목동에서 아이, 태어나가지고 뭐잘 사는 동네잖아 먹던. 이쪽도 학원 4개 다니고 네. 그러거든. 맞아요. 하나 이 새끼는 말할 것도 없고 얘는 완전 담배 출신인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서초동 신동 아파트 출신입니다. 그 제가 너 아직까지 기억나시 모르 그렇게 제가 한창 술 먹다 얘한테 너 부모님이 너 어떻게 생각하시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최근에 좀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 네, 왜냐면 그 형이 물어봤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 고개 까닭이었는데 아니 이제 잘 되면 잘 될수록 엄마가 좀 얘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을 보면 부모님이 얘가 하는 일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왔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되게 뿌듯해하신 게 있었을 텐데 분명히 갑자기 막 뭐 하쿠나 마타타 이거 시작하다가 이상한 애들 만나가지고 막 그쵸. 돌아다니고 네. 산이형이랑 어울리면서. 네. 예. 엄마가 대학교 자퇴할 거면은 자기한테 위약금 5억을 내라고 했었어요. 이때까지 들어간 네, 그럼 네. 너 게이오 나오지 않았어? 그 휴학 중인데 어. 뭐 자퇴해야죠 이제. 가만 보면 산이가 문제야. 그 사실 근데 저도 산형 DNA를 받은 게 준호도 사실 그 금융업 잘 하고 있다가 제가 꼬셔가지고 지금 여기 유튜브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산이 형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산이 형을 통해서 오메가를 알게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원의 그 문제의 근원은 사실 산이 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산이가 가스라이팅이 잘 통할 만한 사람들을 알아보나 봐. 잘하긴 해 실제로. 그 써있는 게 적표정으로 잘해. 개슴츠레 표정.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이제 하실 때 좀 힘드셨으니까 그럼 막 뭐 얘기하시기를 막 뭐 노가다도 하셨고 네, 뭐 콜센터도 다니셨고 공장도 하셨고 근데 거기서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 점프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요거는 제가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공장 다니고 이럴 때 첫 번째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 22살 때 여자친구 처음 만나셨죠. 처음 근데 그게 사귀었는데 친구 전 여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마. 그래도 그런 데가 동네가 좀 좁아가지고 다 네. 이렇게 서로 그런 게 있어요 좀. 네. 근데 이게 그리고 우정이 조금 끈끈하진 않은 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인천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카드비까지 줬어. 근데 뭐 저 친구 때문에 진 건 아니야. 내가 그냥 네. 가오 잡느라 그냥 네. 한 건데. 근데 이거 어쨌든 인천의 우정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이거 그 친구랑 아직도 잘 지내. 그분이랑. 그 남자 친구랑. 지금 친하게 지내요? 그럼 절친이지. 아. 근데 내가 저 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주 짧게 만났었어. 사귄 것도 아니었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정말 오래 만난 사람이랑 헤어지고 내가 만난 그런 게 아니야. 그 친구랑 어. 그 이제 교제가 짧았다.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지. 나는 누가 이렇게 오래 만났던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 진지하진 않았다. 진지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좀 아무튼 다르긴 뭐 하죠. 그 오케이. 어렸을 때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게 돼서 그 갑자기 너무 공장에서 일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동네에 힙합 한다고 좀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 그 친구들 가끔 그 당시는 2012년도 이럴 때니까 힙합 랩 구성의 노래에는 꼭 후렴에 노래가 나와야 될 때. 가두 형님들 이제 계승 받아 그죠. 클래식이죠. 걔네들이 나를 갖다가 노래도 시키고 이랬단 말이야. 나는 이거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래퍼 주석형. 사실 지금 내가 주석.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그 형 때문이야. 오, 주석. 그 주석 걔네들이 주석 왜 그래서 이런 걸 주석형 주석님이랑 놀 때 약간 이런 걔네들이 느낌이었던 거구나.
완전 힙합인데. 이거 지금 누가 저 사람 때문에 네. 짜증나는 분당 사람이네. 출신에. 어쨌든 주석형 걔네들이 주석형 뒤에서 요거 뭐라 그러지 더블링 치는 네, 하이파는 거. 그거였는데 걔네들이 이제 나를 주석형 소개시켜줘서 주석형이 내 음반을 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냥 그냥 공장 다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게 낫잖아. 서울도 오게 되고. 완전 재능러네. 그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뭐 딱히 막 음악을 내가 해야겠다 요런 느낌은 없어. 뭐 통기타는 어렸을 때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동네 노래방에서 그냥 노래나 좀 부르고 다니고 이러는 거였지. 그러니까 완전 이거를 막 진지하게 나는 뭐 음악을 해야겠어 이게 아니었고 그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악관이라는 게 이제 그냥 뮤지션이라면은 이제 음악관이라는 게 여기 있는 상태로 음악을 하잖아요. 오메가 사피엔도 아니면은 그 비전을 아무리 갖고 생기죠. 이런 거 틀지 마세요. 오메가 사피엔도 아무리 병신처럼 굴어도 여기 머릿속에 아주 절대적인 음악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레퍼런스도 많고 네. 이제 저는 그런 게 없는 상태로 저때 귀를 뚫었나? 내가? 네, 노래방 가라오케 느낌 좀 나는데요. 어쨌든 주석 형이 저를 처음에 이제 음반을 내줘가지고 음. 또 타이틀곡에 빈진호 형도 피처링으로 붙여줬어. 저 형. 근데 주석 형이면 되게 좀 이름이 있었던 그러니까 네임드인데? 아티스트인데. 난 엄청 좋아했고 주석 형을 원래. 네. 배수의 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앞엔 적 뒤엔 강 그럼 싸워. 네. 그게 가사야. 실제로. 이순신 씨신데? 그래서 뭐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사실 제대로 음악관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혁이 만나면서 두루두루로 옮기게 된 것도 혁이 때문이라서. 또 오혁 형이랑 또 이 관계가 굉장히 또 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요. 이름도 원래는 이제 메이슨 더 소울이었다가 개명도 이제 뭐 오혁 씨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혁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에. 저 사진 나오던 스케치북 같은 것도 혁이가 저때 아주 진짜로 모든 사람이 오혁한테 관심이 많을 때. 그러니까 딱 무도 그쵸. 이후. 근데 2012 혁이가 출연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네, 방송에. 네. 근데 나 때문에 저 스케치북도 나와주고 저 딩고 같은 것도. 근데 카더가든 오혁 잘 돼서 배 아파라고는 왜 하신 거죠? 저는 진심이야. 배 아프지 그거. 은인이지만 너 가끔 배 아플 때 있잖아. 누가 많이 갑자기 아프죠. 잘 되나.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나는 혁이가 근데 나를 맨날 도와줬지 저때 도와주고. 그리고 방송국 입장이나 딩고 입장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나만 내보내기가 좀 그래서 좀 혁이가 같이 나왔으면 했어 그분들도. 근데 혁이가 딴 데는 진짜 출연 다 안 하고 이랬는데 나 뭐 한다고 하면 다 나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조님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지금? 난 오전 도와준 적 없는데. 그래요? 우리는 윈윈이야. 근데 되게 좀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계속 어쨌든 귀인들이 뭐 주성님도 있고 오영님도 있고. 그치. 그 기아 형도 저때 엄청 나를 많이 도와줬고. 그때 그 처음에 주성님이 좀 형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사실 쉽지 않은 나보고 노래 결정이다.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형이. 그냥 노래. 네, 노래 잘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 기획사 같은 거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래퍼 진돗개 형이라고 같이 있었고 또 그때 쇼미더머니 1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진돗개. 진돗개. 알죠. 그 문신 많으신 분. 그래서 맞아, 뭐 맞아. 진돗개랑 너랑 이렇게 해서 무슨 저렇게 하겠다. 진돗개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뭐 주석 형이 그때 제가 뭐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럼 음악 코레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순탄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보통 굉장히 이제 순탄했고. 왜냐면 이제 음악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 홍대 작업실 월 35만 원짜리 빌려가지고. 나는 그런 건 없었어. 네, 근데 주석 형이 가끔 한조 도시락 곱빼기로 시키면 뭐라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럼 거기 소속사의 생활 좀 하셨던 거고요. 그 형 소사가 아니라 그 형 작업실에서 살았어 그냥. 숙식까지.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어. 그래서 난 그 형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두루두루를 옮길 때는 또 형도 그래서 많이 서운해했는데 결국엔 그 형도 깔끔하게 그냥 그래 가서. 왜냐면 나는 원래 락덕이고 원래 네. 그 여기서 장기하 씨랑 오혁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서운해했는데 결국은 자기 잘 보내줬어 그 형이. 요즘도 연락하시나요? 요새는 안 해. 내가 가끔 하는데 형 연락하기 싫은가 보다. 서운함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 아니 그런 거 같진 않고 그냥 자기 인생을 바쁘게 사는 것 같아. 그럼 이 타이밍에서 딱 그 라포에게 숙성된 이야기 타이밍인데. 숙성된 이야기로 네. 한번 가시죠. 네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카더가든 어린 친구들 특히 10대 이런 친구들 2012부터 2020 요 음악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카더가든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유튜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로 노출이 많이 됐죠. 네, 네. 카더 정원 이런 걸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유튜브 시작하게 됐는지.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장기야, 뭐 오혁. 오혁. 네. 제가 봤을 땐 다 쿨하고 좀 그 인디 씬에서
한 칼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좀 신비로운 분들이죠. 네, 신비로운 네. 분들이고 이제 방송 노출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좀 그 유튜버 직업을 딱 정하게 되셨는지. 정확히는 제가 그 이름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갖고 장난치는 게 계기가 한국 시리즈 제가 그 애국가를 부르는데 자막이 제 이름이 잘못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이제 하자는 제안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아 그거 이후에. 네, 근데 저 오.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 친구들이 저랑 이렇게 좀 유튜브 하고 싶다. 근데 저는 회당 출연료를 많이 준다 그러길래 일단 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카더가든이라고 초창기 보면 그냥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았어요. 막 제가 가터벨트를 팔로 다닌다든지 이런 거 많았는데 누구한테 팔아요? 그거는? 그냥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고려대학교인가 가가지고 그냥 길 가는 사람들 진짜 같이 길 파는 가가지고.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짤이 있는데 그 당시 짤 중에 제가 어떤 그 대학생한테 가서 혹시 가터벨트 한번 사실래요? 아니요. 제가 꺼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짤인데 꺼졌던. 네, 좀 진짜 꺼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메인 PD 친구랑 아주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금 카더 정원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이제 요새 와서 한 거고 어쨌든 그냥 저는 저 때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벌려고 했어요. 그냥 회당 출연료 많이 준다 그러길래 하다가 유튜브로 뭘 하겠다라는 뜻도 없었고 저는 보통 약간 별 뜻을 가지고 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했다. 돈 벌려고요. 직관적으로 돈 벌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음악 커리어도 잘 되시고 그건 아니었어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였고 또 실제로 아마 내가 유튜브 하기 전에 너랑 그 시트콤 찍었을 때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 그 당시 얘 여자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막 나는 짜치니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 맞아. 나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되게 정색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 그런 얘기가 진짜 이상한 얘기다. 근데 제가 그럴 얘기를 보고 많이 싶네요. 들을 정도로 제가 되게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음. 나는 짜친다. 맞아. 근데 이런 얘기 형이 좀 많이 하긴 했었어. 왜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꼈나 봐요. 스스로 약간 제가 그런 느끼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주변에 제가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제 주변에 너무 훌륭한 뮤지션들이 많았어요. 오혁 장기하는 사실은 한국 로큰롤 음악계에서 사실은 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들이랑 랩을 생활을 같이 했고 그리고 저기 또 강산해 형님도 계셨고 그래서 얘도 저는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나이팔로 밀어붙여. 네, 사실 되게 저는 나이빨로 밀어붙이는 게 좀 있으니까 가밍 타이거도 굉장히 멋진 뮤지션 그리고 또 저 티셔츠 입고 있는 봉제 인간 같은 경우도 맞죠. 제가 저 인간을 제일 진짜 좋아하는데 지윤애를 뭔가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1차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 뭐 그리고 너무 내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이나 이런 게 너무 내가 너무 감탄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유튜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때문에 저를 알게 되지 않아 유튜브 때문에 저를 알게 돼서 속상하지 않으세요라고 질문을 많이 듣는데 안 속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더 알게 된 거 다행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요새 제 노래를 좀 들어주긴 해요. 유튜브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연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짜친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요즘도 합니다. 언제? 왜냐면 내가 섭외했을 때 그게 한 3주 전인데 자기 짜쳐서 안 부르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새끼가 형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안 불렀잖아. 매니저한테 얘기했대요. 그럼 제가 전달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재원님이 짜쳐서 전달 안 부르냐? 했어. 야 짜쳐서 안 부르냐 제가 이랬죠. 근데 이게 아니, 오메가 섭외 방식 근데 웃기긴 하네. 왜 안 나오세요? 아니 안 불렀으니까 안 나가지. 말이 안 되긴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그걸 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래서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 짜친다고 느끼는 근원이 그러니까 왜냐면 어딥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뭔가 그 제가 만든 것 같아요. 그거를. 그 프레임을 네, 제가 그게 뭔가 스스로. 아티스트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음악의 어떤 장르 같은 것도 저는 사실은 편안한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저는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 밴드들 있잖아요. 비틀즈 라디오헤드 이런 거. 아니 라디오헤드 뭐 콜드플레이 뭐 오아시스 저는 트래비스라는 밴드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트래비스 사실 잘 알지도 못하시고 네, 처음 처음 들어봅니다. 예. 사실 굉장히 따뜻한 음악 하시는 형님들이에요. 저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국 오셨던 공연 보고 진짜 울었는데 그러니까 저 팀 같은 음악을 하는 게 제 원래 그냥 그 편안하게 제 공연 때도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막 너무 막 얼터너티브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오케이. 주변에 좋은 뮤지션들이 너무 있고 그들의 공연을 제가 또 가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뒤집어 놓는 그 순간을 보면서 막 그게 부러운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들은 저런 거고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이제 그런 걸 씌우고 약간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갔나 봐요 제가 실제로. 좋다. 그래서 유튜브 제작진한테 제가 진짜 고맙다고 많이 하거든요. 자존감을 많이 올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자존감이 없었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계속 부러워하고 누군가랑 나를 비교하면서 사실 오메가 사피엔한테 야 나 짜치냐라고 말하는 거 진짜 안 해도 되는 소리인데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얘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도 할 정도로 그 여자 나랑 하나도 안 친한데 나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죠. 제 스스로가 약간 그러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하면서 그것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음악도 제가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더간 형 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가보셨네.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한강뷰입니다 집이.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벤틀리 타시지 않습니까? 이 집 봐봐요.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와, 이렇게 대리석. 보면, 이렇게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와. 집이 좋긴 해 진짜. 너 안 와봤잖아 근데 우리 집. 그때 갔어요. 언제? 그때 형 집에 술 먹으러 한번 갔잖아요. 그때 저희 그 촬영했던 분들이랑 같이. 장난 아닙니다. 너 요새 여자친구 있니?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형이 좀 연애 코칭 같은 거 했잖아요. 뭐지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태솔로 어제 만났어 그분들 그 출연진들을. 어제 모쏠들. 넷플릭스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그 좀 디렉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많은 디렉인데 사실 제가 무슨 뭐 전 남의 연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친구들 그냥 이거 지내는 거 보면서 제가 리액션 한 거죠. MC 그냥 전형적인 연애 프로 MC처럼. 비결이 뭔가요, 형? 저도 좀 코칭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의석이가 네.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웃기죠. 네. 웃긴데 이게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유머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네. 아니, 뭐가 다른 거죠? 아니 남자들이랑 있을 때 개웃기거든요. 아니 저도 사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한테 오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또 수염을 길렀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쉽고 예전에는 그럴 일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모자 쓰거나 이러면 저를 알아본 일 없었는데 수염을 기르니까 직관적으로 알아보기가 좋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 제가 출연을 하니까 네네네. 그런 반가움에 오시는 거지 뭐 크게 저한테 사실 제가 그게 뭐 그래서 좋은 일로 이어진 적도 없고 저는 그분들과 뭐 그거는 좀 믿기 어려운데. 진짜로 근데 오메가도 아이코닉하게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초록머리. 나는 초록 반삭인데? 이거는 못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바미타이거 진짜 멋있잖아요. 저는 너무 멋있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만큼 얘한테 별로 말 걸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걸어도 좀 긴장이 돼. 그리고 네가 약간 좀 이러고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정확한데 와 이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존나 이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원진은 좀 여자한테 인기가 많지 않나? 많죠. 제일 많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이건 키가 커서 그런 것 같아. 에이 또 왜 피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이거. 새로운 열등감. 원진은 조금 섹시함이 있지. 네, 키가 커요 이분은. 아니 잘생기긴 했어 원진이 형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저렇게. 근데 어쨌든 바미타이거가 내뿜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쉽게 또 말 걸기도 그래서 진짜 거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거지. 근데 걸어도 뭔가 좀 모르겠어. 이게 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너한테 쉽게 안 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누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기쁜 속마음은 이 사람이랑 더 알아가고 싶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메커니즘에 고장이 나서 말을 걸었어. 예. 이런 이 새끼들이 이게 병인가 봐. 왜 이지랄 그러니까 몰라. 간지러워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여성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나에 존나 취해 있는. 필름 말세. 오케이.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 갑자기 에피소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메가 사피엔이 가장 안쓰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시트콤 찍었을 때 네. 그 이머전시라고 이원선씨랑 저는 일단 처음에 얘기했어. 알죠, 너 알죠. 이거 왜 하니? 그래서 자기 뭐라도 조금 쇼미더머니는 자기 나가기 싫고 근데 저희가 세트장이 같아요. 그 일산에 E&M 세트장이 그래서 Mnet. 저희는 A동에서 이머전시 찍고 B동에서 쇼미더머니 찍고 맞아요. 머드 더 스튜던트 거기 나올 때야. 맞아요. 근데 아, 이제 쇼미 나올 때? 우리가 그 의사 가운을 입고 담배를 피러 갔는데 쇼미 래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근데 래퍼들이 또 얘 좋아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래퍼들. 래퍼들 근데 얘는 복장이 어때 지금? 이머전시야. 이머전시 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발. 아니 그래서 제가 얘를 보면서 이 친구 참 괴롭겠다. 그냥 사실은 이렇게 네, 열심히 살아요. 이렇게 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 보고세요. 저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그 래퍼 프로듀서들이 그 얘를 엄청 좋아하는데 얘는 이머전시 복장으로 있으니까 광대짓 하고 있었죠. 얘 참 괴롭겠다. 네. 요거 네. 쉽지 않았겠는데. 아니 뭐 이제 저는 뭐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이성적인 경험이긴 한데. 네. 네. 라프로에게서는 어떤 연유로 여기에 갑자기? 왜냐면 되게 고급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저도 에스프레소 즐겨 티. 마시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담당자분이 조금 담당자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안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라프로이란 브랜드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술 PPL이 붙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되게 어렵고 잘 가려서 이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주시는 걸로 저희도 술 PPL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이거 되게 좋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고급 어떻게 브랜드죠. 권유를 하셨나요? 일은 좀 이쪽에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권유는 사실 오메가를 그쪽에서 워낙 좋아해요. 그 브랜드에서 사실 이제 바밍 타이거랑 오메가 그러니까 좀 좋아할 수 있죠. 힙으로 밀어붙인 거죠. 느껴진다. 느껴진다. 너 그걸로 사는 거야. 그게 존나 연료긴 해. 느껴진다 또. 근데 저는 그럼 힘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이 친구는 뭐 저도 비슷한 거긴 한데 이제 멋있고 싶은 그 욕구가 좀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들일수록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막 멋있고 싶다라는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해방촌에서 인기가 지금 J-팝급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이씨. 여기 인기 많은 상이야.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방송에 섭외가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이야 또. 엉터리 통닭에서 여자 둘이랑 술 먹을 상이. 엉터리 동작. 엉터리까지. 혼자서. 아니, 근데 호감상이니까. 저는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 아까 그 조금 얘기로 돌아와서 그 아티스트로서 막 멋있고 싶은 요런 욕망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게 좀 많이 없었어요. 막 내가 무언가를 내뿜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멋있고 싶다라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이게 있는 거야.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에서 그치.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좆돼야 돼. 시작부터 멋있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근데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어떤 그 멋있다라는 지경까지 가는 건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는 승부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꺼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잘하는 거를 잘하자라는 생각이 원래 있었고 확실한 것만 하자라는 성격이 원래 좀 있어서 노래를 만들거나 할 때도 바밍타이거 요거 좀 궁금한데 공연할 거 생각하면서 노래 만들지 않아? 그런 경우는 없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만들고 이제 공연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그냥 공연할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할 때 안신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저는 신나는 노래를 일단 잘 못 만들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습성이 그랬어요. 그냥 별로 이렇게 뭘 멋있어야 된다. 멋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긴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건 좀 있었죠. 수염 기른 연유는 뭐죠? 뭘 기르고 싶었어요. 근데 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좀 그 발모량이 상당해요. 미국 갔는데 저는 원래 그 완전 밑바라 미국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니까 NFL 미식구랑 농구를 막 그냥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사실 꿈은 어느 정도 돈 벌어서 5, 60대는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네, 버팔로 가서 좀 빌스 팬인데 버팔로 빌스 팬인데 거기 가서 사는 게 꿈이에요. 거기서 그냥 대충 마트 같은 데서 일하면서 그냥 모아놓은 돈으로 사는 게 꿈일 정도로. 근데 가면은 미국 형들 항상 수염 이렇게. 그쵸. 특히 버팔로 쪽에는 이제 그 남방 셔츠랑 너 수염 많이 버팔로 가서 기릅니다. 까부고 다니면 형들한테 맞아 죽어. 진짜로. 픽업 트럭. 이제 거기서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너 좀 필라델피아 적당히- 가도 맞아 죽어. 네. 거기 아저씨들한테. 이제 그런데 가면 적당히 이제 또 살이죠. 사려야지. 밤에 안 나오고 맞아. 해 뜰 때만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멋있는 친구들 많죠. 근데 그래도 막 이제
특히 그 음악만 하셨을 때는 그래도 저쪽에 내가 레퍼런스를 잡고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가끔 제가 쓰는 표현인데 참느냐 못 참느냐가 있거든요. 일례로 들면 실리카겔이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은 되게 참았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성공할 때까지. 그 사이에 yes. 아무 헛질랄을 안 했단 말이에요. Yes, true. 근데 저는 조금이라도 잘 돼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얻은 인지도도 있는데 갑자기 제가 폼을 잡는다? 이게 너무 가닿지가 않은 거예요. 제 스스로 사람들한테도 설득도 없고. 실리카겔이 지금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버텨왔던 시간이 있어요. 바밍 타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뭐 이 새끼가 이상한 시트콤 하나 찐 걸 제외하면 모두가 참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제안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근데 본인들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좀 말이 되게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참고 그때 그냥 제가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면 이게 기회가 생길 것 같으면 그런 걸 많이 시도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었었지만 이 친구들처럼 폼 잡아볼까 좀 있었지만 그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형이 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폼을 잡으면 안 되는 자격이 사라지는 건 또 아닌 그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솔직히 아예 없는데 이제 물어보셔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런 헤어스타일 약간 우와. 이런. 저때 약간 사람. 이제 너무 잘생겼는데요 이때는? 아예 다른 살 엄청 마르시고 저때 약간 턱선이 외모 좀 신경 썼나요? 멋있으신 좀 티가 나. 그때는 저는 살을 전 먹으면 바로 찌는 체질이라 저는 저때 거식증에 걸렸었어요. 진짜로? 먹고 토하고 막 그래서 살을 뺐었어요 저때. 굳이 거기까지. 웃기지 않아? 나도 웃겨 지금 잠깐만. 거식증까지 걸릴 근데 거야. 내가 작년에 제가 갑자기 느낀 거야. 목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왜 이 지랄을 해야 되지? 그래서 살을 찐다고 뺀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더라고. 근데 저 때는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저 이후에 더 뺐어 그리고 살을. 근데 뭔가 그런 뭐 굳이 폼 잡는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좀 쿨하다 이런 표현으로 가면은 저 때보다는 전 지금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오히려 아이덴티티가 저는 더 있어 지금. 맞아. 이제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긴 하지 지금. 네. 왜냐면 저는 그 멋이 거기서 나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카니 웨스트 콘서트를 한번 보러 갔는데 네. 제가 이게 다들 멋을 엄청 내고 온 거야 진짜. 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3만 명이 멋을 보러 내고 온 온 거야.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방탄조끼를 존나 입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 개후줄근하게 갔거든요. 그냥 막 뭐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 신고 갔는데 다들 진짜 멋을 너무 많이 입고. 근데 여기서 그 뭔가 편안함에서 나오는 멋이 하나도 없고 다들 막 너무 힘을 준 그 멋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나 자신이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저는 되게 멋있는 그런 점에서 거라고 LMC가 생각하는데.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LMC가 이것도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아니 여기 왜 여기다가 이렇게 광고를 좀 카드 정원도 한번 사줘주시면 저 광고 개빡세게 잘하거든요. 네. PPL의 황제입니다 저. 나 이거 많이 봤는데 그래. 여기 단가가 여기가 조금 뭐 저렴해요. 저희가 이제 좀 싸게 모시고 있긴 해요. 박리담회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대단하네. 아무튼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훨씬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진짜 멋이라고 생각해요. 그 편안함에서 나오는 진심. 그게 수염 더... 기르고 싶어서 길렀고 풋볼 좋아해서 풋볼 저지를 입은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수염 기르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알아요. 맞아요. 수염 진짜 안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그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 무조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수염이 굉장히 그렇게 인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먹히는 코드가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그래서 다들 레이저 제모하고 뭐 이제 이러지 곰탕 먹을 때 막 묻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더럽지 좀. 묻어 실제로. 엽떡 먹을 때 많이 묻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게 진짜 멋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뤄낼 수 있는 최대의 멋 수준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 씨 진짜 감탄하는 게 생각보다 진행을 하고 계셨네요. 아, 순서대로. 일을 잘 봐. 타이트하게 가고 있어요. 이분이 네. 진짜 좋은 진행자네요. 타이트하게 가고 있습니다. 계산이 계산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 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계셨네요. 요거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심지어 순서대로. 내가 너무 말이 많았어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좀 진행 가보자면은 네네네. 그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좀 그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얘기가 좀 더 듣고 싶어요. 허슬러. 네, 허슬러. 인천의 나이가 허슬. 어떻게 되시죠? 저 95년생입니다. 자 5살 98년생입니다. 98년. 네. 조금 나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공장 노동자셨고 두 분 다. 그럼 뭐 간장게장 같은 거 못 먹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 소고기는 나중에 먹어봤고 일단 그게 제육으로 생활 좀 수준이 그랬어요. 그냥.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왜냐면 모르니까. 더 나은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뭐 머리 같은 거 무조건 짧게 잘라야 되고 왜냐면 금방 길게 자르면 금방 또 잘라야 되니까 머리 짧게 잘라야 되고 뭐 그런 거가 좀 있었던. 옷도 그럼 약간 배기했겠네요. 옷을 사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약간 에어맥스 그 당시 90 이런 거 맥스 90, 95 이런 거 유행했는데 뭐 절대 못 사고 그런 거는 뭐 그런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럼? 아식스가 좀 싸가지고 아식스. 어, 그래도 아식스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요즘 오히려 쿨한 거잖아요. 아식스가 이제 그때 맥스 아식스도 90보다는 유행이 왔는데 아식스는 6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고 나이키는 2배 정도 되겠네요. 지금 싸졌더라고 맥스가 그때는 막 27만 원 막 이럴 수 있었는데 개 비싸긴 하네. 오히려 어쨌든 그런 거 전혀 못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뭐 불만은 없어. 근데 어려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집이었지. 집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집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가족이 이제 나 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일을 좀 많이 하셨나요? 어릴 때는 하지 않고 저는 근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고모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저희 큰 고모가. 그래서 고모 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랐는데 고모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때는 또 편하게 지냈었어요. 되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또 저 기죽지 말라고 이제 왜냐면은 고모가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애가 저는 고모 때문에 동네를 옮긴 거거든요. 고모네 집으로 가면서 부평으로 원래는 아예 다른 동네인데 근데 고모가 저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부모님이랑 살지 않는다는 거 크죠. 그게 굉장히 이제 컸고 그거를 고모도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고 근데 딱 20살 되자마자 고모가 이제 나가 은근 칼 같네요. 그래서 그 일은 그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군대를 갔고 음.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고모도 이제 너 알아서 살아 이제 물론 은은하게 챙겨주긴 하셨지만 이제 일하면서 살으라고 거죠. 이게 그 노가다 콜센터 공장 3대장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개인적으로 랭킹을 좀 나누자면은 힘든 거 랭킹은 좀 어떻게 돼요? 빡센 거? 빡센 거. 노가다가 무조건 제일 빡세. 노가다 제일 빡세다. 노가다 진짜. 근데 이게 육체 정신 포함입니다. 둘 다 포함. 아니 건설 현장 진짜 힘든 게 저는 또 어릴 때 했다 보니까 제 또래 사람들이 제가 일하고 있으면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게 일단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 크고. 아, 내 또래 친구들이 20살 꽃다운 나이에. 제가 경남 사천 삼천포에서 했는데 되게 약간 좀 그런 게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었고 또 어쨌든 육체 노동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저는 설비했거든요. 화장실. 그러니까 막 배관 철근을 이런 옮거나 거? 이런 건 아니었는데 화장실 저 처음에 타일 같은 거. 어쨌든 화장실의 구조를 만드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노가다는 사실은 이제 그 꽃은 이제 그 노가다 하신 형님들이거든요. 그 이제 그 형님들 낯걸리? 같이 이제 말 안 되지. 너 죽어 진짜로. 사회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일단 그거 형님들은 존나 뭐하잖아. 점심 때 내가 뵀던 형님들은 무조건 소주 그 컵에다가 점심부터. 그 식당 컵 있잖아. 네. 그 스텐 컵 거기다가 소주 그리고 일단 주무셔. 파워냅을. 일어나시 다가서 이렇게 일어나시면서 그리고 또 일은 잘 하죠. 그리고 저녁에 술 엄청 드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버틸 수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술을 되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되게 잘 챙겨주지 않았어요? 나- 20살 뭐 어린 친구들. 왜냐면 이 형님들이 그 정은 또 뜨겁거든요. 나는 완전 막둥이였지. 그냥 너무 잘해주셨지. 잘 챙겨주고. 거기서 배우는 좀 사회생활 뭐 팁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거기는 사회가 아니에요. 거긴 정글이야. 하루에 한 번씩 싸움 구경을 할 수 있고 무조건. 오. 우리 현장이 아니어도 저쪽 동네에서 막 누가 싸우고 있고 아파트 짓는 데였는데. 근데 이거 좀 약간 그 사이드 트랙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 한국인은 안 받는데요. 노가다 시내에서. 왜냐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너무 자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떻게 그분들도 힘이 좀 세요 또. 근데 아, 그리고 그쵸. 요새는 또 중앙아시아가. 건설 현장이 그런 노가다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팀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 현장 저 현장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되게 크루 형식으로. 수입도 되게 크루. 어. 다밍 타이거처럼 크루를 다 담당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저거는
저런 현장 되게 좋은 현장인데. 아좀 내가 상상하가요. 이런 누가 거 저러잖아. 있는데? 누가 저러면 바로 대가리. 제가 있었던 곳은 누가 저러면 나와. 이런 느낌. 그리고 노가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실 분들께 꼭 말씀드리자면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화. 여기 차는 안전화 위에 이렇게 여기를 조여주는 바지를 고무링 같은 거. 고무링 같은 게 이제 여기 이걸 차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 한번 잘 안 차고 있다가 이만큼 찢어진 적이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노가다 형님들이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한 번씩 찢어 봤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또 되게 잘 알려주시고 어쨌든 좀 험한 현장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사나이의 그 길이긴 하다. 그니까. 건설 현장이. 사나이의 길이라기보다는 힘든 노동 현장이지 그냥. 노동 현장이다. 저도 조금 그래도 뭐 맥도날드 뭔가 그 이 형의 말에서 뭔가 그 느껴졌어. 힘든 노동 현장이라는 게 느껴졌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외에서 자랐는데 그 축구화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축구화가 진짜 비싸. 어디서 자랐어요? 저 해외? 밴쿠버에서 자랐는데 캐나다 부유하네. 밴쿠버면 사실 집값 제일 비싸긴 하고. 죄송합니다. 겨우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축구화 그 카본 파이버 플레이트 달린 게 너무 사고 싶어요. 호날두가 2008 월드컵에 신던 게 있었어. 카본 플레이트까지. 밑에 그 카본 파이버 그게 있었어. 내가 그거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프로 사커에서 한 500, 600불이 됐던 거야. 그 당시에. 500, 600 달러. 비싼데? 이야,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내가 저게 하나.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만 15살에 이제 만 한 16살이 돼야 알바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노동법 거기서는, 때문에 거기는. 근데 제가 15살에 어떻게 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햄버거 패티 뒤집으면서 손 뒤어가면서 저거 샀죠. 저런 거 사고 막 옷 사고 싶어가지고 막 스투시 매장 가고 싶어가지고 스투시 막 할인 세일할 때 돈 벌어가지고 가서 돈 사고. 14살 때 그래도 사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 좋네요. 그때 제가 막 그때 유행이 되게 많았어요. 나이키 SB 블레이저 사고 나이키 막 스투시 막 후디 사고 요런 게 되게 힙할 때였어요. 넌 그런 거 없지? 다 사주셔가지고 부모님. 볼 기어 이런 거 그냥 다 사주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얘 이랬을 것 같아. 때려치고. 얘 이랬을 것 같아. 아 엄마 내가 방 치우지 말라 그랬지? 얘 그런 스타일이야. 얘 딱 어떻게 알았지? 엄마 내가 어디 있어 요거. 네. 집에서 엄마 부르면 안 들리는 평수의 집에 일단 살았을 것 같고 한 65평에 살았을 것 같아. 100%. 이게 팩트인가요? 제가 지금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한테도 지금도 어제도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제가. 치우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면 오메가가 좋은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렇죠. 원래 저는 제가 믿기로는 공부는 유전입니다. 공부 지능은 유전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도 분명히 되게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아빠도 일본 대학 졸업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육을 받으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죠. 그러면 얘가 좋은 집에 살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오메가 하시고. 금수저 여기 썰이. 금수저는 아니고 예. 뭐 플레- 불편함은 없었죠. 플레 정도 되는. 장기하 형은 아버지 그분이 할아버지까지 진짜야. 서울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형을 보면서 공부는 유전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확실히 그런 거 같기는 해. 음. 아버지 학벌이 어떻게 되죠? 제 아버지가 성균관대 나오셨어요. 진짜 근데 준호 씨도 공부 못하지 않았죠? 저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했어. 못하진 않았어요. 뭐 대학교 어디 나왔죠? UC 아닙니까? 제 UBC라고 근데 뭐 듣보잡이긴 한데 캐나다에선 나름 명문대. 캐나다 명문대. 뭐 좋은데 나왔겠죠. 그렇네. 제 지역권에서는 뭐 1등이긴 했어요. 뭐 성적으로? 아니 그 UBC 대학교가 이제 뭐 밴쿠버에선 서울대 느낌이긴 하죠. 야 성균관 되면은 굉장한데. 아니 이거 뭐 저희 아빠 조금 더 제가 레프레젠트 하자면은 원래는 레프레젠트 하자면은 성균대 원래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빠 친구들이 다 의대를 갔는데 아하. 이제 고등학교 때 원래 이과를 정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할머니가 생맹인데 오케이. 아빠가 이제 원래 의대를 준비를 한 거야. 할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제 원래 그냥 의대가 가고 생명인 싶어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생맹이면은 그때는 의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의대를 못 간 거야. 왜냐면 피랑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못 한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때까지 생맹인 걸 몰랐던 거야. 고2 때까지. 아이고. 그래갖고 수능을 이제 이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다 들었는데 이제 고2 때 막판에 문과로 튼 거야. 근데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나? 그때는 그런데 이게 70, 80년 너 그게 할 말이냐 임마? 아버지 가슴 아픈 사연 얘기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AI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갔으면
장래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회학과로 틀면서 못 간 게 이제 성대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근데 그 당시엔 성대가 그렇게 막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 지능 그 공부를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는 거 그게 되게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끔 사람들이 그걸 되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성공이에요. 첫 번째 성취. 그렇죠. 그 원하는 대학교에 간다. 아니면 그 성적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성취의 기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뮤지션들 중에도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질이 좀 있어요. 그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그 힘이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로 저는 왜냐면 남들이 뭐 똑같은 조건인데 이걸 그냥 열심히 한 거 너 열심히 했잖아. 뭐 학원 다니긴 했죠. 네. SAT 현질. 네. 이 현질. 새끼 현질인데. SAT 학.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 근데 유전이긴 한 게 이게 내가 그 제가 성적이 그 GPA가 학점이 3.3 이상이 안 갔어. 근데 해도 내가 뭐 그게 안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공부 확실히 유전인 것 같긴 해. 근데 똑똑한 애들은 근데 언제나 성적이 다 비슷해. 맞아. 넌 게이오의 수치야. 베스트로 가긴 했네. 최악의 세대긴 합니다. 그래. 저랑 그 이제 그 지금 중국 청두에서 래퍼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같은 학번이거든요. 네. 최악의 세대긴 하죠.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연장전 넘어갈 시간이 됐는데 그 연장전에 그 저는 좀 그 군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너 군대 가야 되는구나. 네, 내년에 그 CP병 출신인데 그 CP병이 또 이제 그 꿀보직 중에 꿀보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군대 생활 편하게 했습니다. 네. 오. 연장전에서 이어가시죠.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